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2013년 6월입니다. 13일에 데뷔한 이 방탄소년단 BTS가 오늘로 꼭 10주년을 맞이를 했는데요.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보니까요. 10년 전 LA에서 공연 전단을 돌리던 흑수저 그룹이 팝의 흐름을 바꿨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흑수저 그룹이라는 표현에서 뜨끔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당시에 빅히트 뮤직은 SM이나 JYP 또 YG 이런 3대 기획사에 비하면은 규모도 작고 또 배출 그룹도 적었던 중소기획사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음원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고요. 또 K-팝에 아주 관심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명을 들으면 그게 그룹명이야? 좀 이상하다, 웃기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 얘기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초기에는 자신들의 첫 현지 공연을 알리기 위해서 멤버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서 전단을 돌리면서 직접 호객까지 했지만 무료 공연장에도 한 200여 명만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BTS가 이제는 연 5조 원의 경제 효과를 내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을 연평균 79만 명 불러들인다는 추산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는 BTS를 K-팝의 영토를 확장한 광개토 대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대단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동안 BTS의 활동을 좀 생각을 해보면 유엔 연설 그리고 윈블던 스타디움 공연, 빌보드 핫백 1위 등 기억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BTS 멤버들이 군인을 가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제 군대를 가기 시작을 하면서 좀 K-팝의 어떤 정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BTS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네. 물론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그룹들이 꾸준히 생기고는 있는데 이 BTS가 기록한 것만큼의 성적을 거두거나 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한편에서는 세븐틴이나 스트레이키즈 등 후배 그룹들이 이 BTS가 깔아둔 파이프라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에서 K-팝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란 낙관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BTS의 바통을 이어받을 그룹과 또 언젠가 완전체로 돌아올 BTS의 활약 앞으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10년 동안 K-팝 수출액이 또 많이 오르고 음반 수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보니까요. 정말 이 K-팝 광개토 대왕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요 가운데 보시면 이 사우나 관련해서 대인 관련돼 10,000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목욕료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14.1% 상승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가스요금 또 전기요금 상승의 영향이 지표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욕탕과 마찬가지로 시설을 일정 온도 이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찜질방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찜질방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2.4%로 역대 세 번째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네, 최근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이 컴퓨터를 많이 돌려야 하는 어떤 PC방 같은 곳은 걱정이 정말 많이 크겠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PC방 이용료 물가 상승률 역시나 6.1% 올랐고요.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업계가 가스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서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고요. 또 별도 요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곧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될 텐데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최근에 양귀비나 대마를 직접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월에서 7월이 양귀비와 대마의 개화 시기라서 경찰이 이에 맞춰서 전국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농어촌 마을에서 노인성 질환 치료용으로 암암리에 키우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판매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재배를 하다가 적발된 당사자들은 예뻐서 키웠다, 또 꽃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저절로 자랐다와 같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자랐다고 보기에는 재배량이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만약에 단 한 주만 재배를 하더라도 적발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50주 미만으로 재배할 때 압수와 계도로 마무리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면서 이제는 단 한 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면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골 농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값싼 마약을 찾으면서 직접 감시를 피해 재배하는 경우도 생겨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동아일보입니다. 네, 제목을 보시면 세계 핵탄두가 작년에 86개 늘었다. 이 중에 60개가 중국의 보유다. 이런 제목이네요. 네,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연구소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 9개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12,512기로 작년 1월보다 한 200기가량 줄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제작돼서 해체될 걸 제외한다면 실제 사용 가능한 핵탄두는 오히려 86기 늘었다고 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에 60기가 중국에서 증가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소의 관계자는 중국이 국가안보 유지에 필요한 최소량의 핵무기만 보유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확장을 시작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60기가 증가한 중국의 핵탄두가 410기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여전히 러시아와 미국이 보유한 그 핵무기가 전체의 90%가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가 올 2월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관련 투명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핵무기 감소 추세가 끝날 거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북한은 1년 전보다 5기 더 늘어난 3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걸로 추정했는데 이 연구소는 실제 조립한 30기 외에도 50에서 70기 정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 분열 물질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서울신문에 실린 판다 푸바오 관련 이야기입니다. 네, 푸바오가 이제 중국에 보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요. 국내 누리꾼들은 물론 중국 누리꾼들도 참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푸바오가 최근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 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판다 푸바오는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판다인데 지난 2020년 7월 한국에서 최초로 자연 번식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판다는 전 세계에 1,800여 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멸종 취약종이기 때문에 해외로 보내질 때에는 대여 형식으로 가게 되고요. 또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라도 때가 되면 중국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7월 이후에 한중 간 이 푸바오와 관련한 반환 협상이 이루어지고 내년 7월쯤 중국으로 가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중 누리꾼들이 이렇게 푸바오가 그냥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푸바오는 사육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중국 언론에서는 푸바오가 마치 공주처럼 자랐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푸바오가 한국에 머물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라는 선의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고요. 네. 또 아예 중국에 있는 아기 판다들을 한국으로 데려가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육사들은 이 푸바오의 행복을 위해서는 본 서식지인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혹시 중국인 사육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 봐 지금도 매일 조금씩 중국어로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푸바오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예외 조항 좀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좀 하긴 하는데 아쉬운 건 정말 매한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